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최종현 프로님과 함께 원포인트로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의 주요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에 또 역시나 또 계속해서 많은 뉴스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어떤 정책의 모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기사 하나를 좀 한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정책이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하나를 또 반증하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예, 일단 뉴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1+1 재건축 장려할 때는 언제고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1+1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현재 있는 상황이죠. 잠실 주공 5단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작년 이제 8.2 대책부터 올해 9.13 대책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1, 2인 가구가 늘자 1+1 재건축을 권장하면서 평수를 좀 작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반영을 시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평수로 그러면 현재 평수보다 적지만 1+1 두 채의 어떤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권장을 해왔던 사실이 분명히 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제 9.13 대책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런 권장된 내용을 저는 이제 승인을 했을 뿐인데 2주택자로 간주가 되면서 돈줄이 막혔다. 즉 돈줄이라는 거는 어떤 주택을 새로 이제 득하기 위해서 얻는 대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대출 자체가 이제 2주택자, 다주택자로 바뀌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출에 대한 이 어떤 주택을 득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많이 상실이 됐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저희가 폭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요. 결국 제가 이제 정책이라는 어떤 그 이면, 항상 그 앞쪽에서 내놓는 어떤 규제나 아니면 부양에 대한 그 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그 앞면과 뒷면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9.13 대책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대책 이전이죠.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1+1 재건축 방식을 신청한 경우에 2주택 보유자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이제 언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뭔가 이 조합 형식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여론을 이제 조성을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본래 이제 본인이 1주택이었던 상황에서 이 주택 자체가 2주택으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본인이 이제 뭔가 다주택자, 투기자로 이제 뭔가 간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달가운 상황은 아닐 텐데요. 자, 이런 이제 해법들에 대한 것까지 사실 마련해서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따로 이제 구제를 해주고 이러한 규제를 넣겠다라는 내용까지는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1+1 재건축 자체가 평수가 적어지면서 다주택자로 내가 이제 많은 재산을 또 증식하게 되는 그런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금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뭔가 이제 강제성도 약간은 들어간 내용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정부에서 권장한 대로 따라갔는데 뭔가 난 피해가 생기고 있다라는 또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전망을 해보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대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런 전방적인 내용에서 빠져나오려고, 특별한 케이스로 빠져나오려고 뭔가 여론조성을 하고 이제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대세, 결국 이 세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향후에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이러한 또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제 풀릴 수 있는지를 예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전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좀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시는 시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책이라는 부분은 절대 그 대의적으로 내놓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고려해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이제 동전이라고 제가 좀 전에 비유를 해드렸는데 이 동전이라는 정책이 하나 나왔을 때 분명히 앞면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고요. 먼저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는 반면에 이 정책에 가려진 이 그늘이 있습니다. 이 그늘에는 미처 이 정책 앞면을 내세울 때도 생각하지 못한
이제 다른 풍선 효과 내지는 어떤 그 규제와 정반대되는 일까지 나오는 그 이슈가 나오는 사례들이 충분히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라는 것을 접할 때 그 하나의 맥락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나 이 정책이라는 걸 분석을 하실 때는 앞면에 내세운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출에 대한 규제는 결국 주택담보대출이죠. 자,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계속해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 뭐 이제 데이터 오늘도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결국 우회되는 대출이 더 대출량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자영업 대출까지 활용을 해서 부동산에 또 투여를 하시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넣었지만 실제로 그 뒷면에는 다른 대출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이 시장 자체에 절대적인 수요가 있다면 이 수요자들은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이런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마련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논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과연 이렇게 앞면에서 뭔가 규제와 지금 어떤 억제를 계속해서 넣고 있는 상황이 정말 내가 부동산 시장에 내가 참여를 할 때 이 규제로서만 끝날 것이냐 뭐 이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의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이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가서 뭐 지금부터 4년 후 그리고 6년 후 혹은 10년 후 이 시점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부동산의 어떤 투자, 어떤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계속해서 이제 끌려다니시다 보면은 결국 지금 뭔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하고 이쪽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흘러가고 이러한 규제책과 세금에 대한 어떤 압박들이 걷어내질 때 오히려 이 지역의 부동산에 내 이름으로 된 등기가 사라져버리는, 즉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나는 그 해당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를 이제 또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순간적인 이슈들,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그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러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앞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 현재에도 분명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뒷면, 정책의 뒷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뭐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투자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규제에서 벗어난 그 입지에 대한 분석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